안녕하세요. 북선프리입니다. 흑수저가 부자가 되는 단순하고 안전한 법칙.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3개의 단어 Just Keep Buying. 지금부터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본 책의 파트 2에서 다루는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왜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책에서는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은퇴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길어진 미래 삶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소득이 없어질 때 의지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비,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등은 매년 상승하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의 소득은 반드시 증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인적 자산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적 자본은 자신이 지닌 능력, 지식, 시간 등의 재정적 가치입니다. 능력이나 지식은 평생에 걸쳐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만이 시간에 맞서 줄어드는 인적 자본을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투자를 통한 금융자산 축적이 미래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는 여러분이 일하지 않을 때조차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일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방법을 검토해 본 후에 여러분 각자의 니즈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양한 수익 창출 자산을 그냥 계속 사라고 저자가 조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표에 제시된 내용은 저자가 열거하는 투자 방법의 종류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여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개별 주식을 한다는 것은 좋은 기회를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손실이 생기면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며 결국 자존감 상실까지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저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광범위한 기업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훌륭한 수익을 올리는 개별 종목은 극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또 상장 기업이 10년 이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개별 주식을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증명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편이 개별 주식을 고르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훨씬 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플러스 수익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는 사실은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투자를 망설이며 흘러보내는 하루하루가 결국 손해를 축적하는 나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투자 적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고 빨리 사서 천천히 파는 것이 부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또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거나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 변동에 근거해서 시장 타이밍을 잡아 주식 매매를 하는 전략은 이론적으로만 매력적일 뿐 실제로는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할 최적의 시장 타이밍은 가능하면 빨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장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문제라면 거의 언제나 지금 당장 전부를 투자하는 게 옳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이며 이때에는 분할 매수 방법이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하네요. 만약 지금 당장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본인 투자 성향에 비해서 지나치게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먼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것인데요. 만약 주식과 채권을 8대2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면 처음엔 채권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6대4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시간을 두고 원래 목표하고자 하는 8대2 비율로 조금씩 옮겨가는 방법을 택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매수라는 방법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는 평균 단가 분할 매입 방법과 매달 저축을 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주식이 단기간에 하락한 저점일 때 매수를 하여서 가격 반등을 예상하는 방법인 바이 더 딥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 더 딥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전략이며 심각한 하락장은 또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복리 효과를 누릴 기회조차 놓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투자를 시작하고 자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산을 크게 불리고 싶다면 시장 변동성과 더불어서 주기적인 하락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죠.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하락폭이 15% 이상일 때 손실 회피 전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15% 이상 하락할 때에는 채권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언제 변동성을 만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더라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결국 수익률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따라서 저자는 분산 투자야말로 시장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장 폭락은 대체로 위기의 기회입니다. 심각한 폭락장 이후의 수익이 가장 높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손실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보았다면 9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에 10% 수익률을 내면 99만 원이 되니 원금 대비 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수익률 계산법에 따르면 20% 손실이 발생한다면 25%의 수익률이 나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표를 보면 세로축은 192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주식이 30% 이상 하락했을 특정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여서 각 연간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의 수치는 주가가 30% 이상 떨어졌을 때부터 그 다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까지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30% 하락한 시점에 연간 수익률이 5% 미만이 될 확률은 10% 미만으로 보이고 10% 이상 수익이 나는 확률을 모두 더하면 5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30% 정도 크게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사기를 한다면 미래의 연간 수익률은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한 시점에 대량 매수를 할 만큼의 충분한 투자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매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수와 달리 매도는 긴 시간에 걸쳐서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오래 기다리거나 조금씩 분할 매도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빨리 사서 천천히 파는 것이 좋은데요. 저자는 오직 3가지 이유만이 자산 매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서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각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에 따라서 각 자산의 비율이 변경이 되는데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비율대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이 6대 4의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를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주식의 비율이 높다면 반대로 주식 급락 시에 수익률 역시 최대 하락폭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비율 조정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잦은 재조정은 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재조정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매도 시에 세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 매도가 아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 목표가 6대 4인데 7대 3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채권을 계속 매수해서 6대 4의 비율이 되도록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은 자산을 매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법칙이고 또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커지면 매수 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매도의 이유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개별 주식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매도를 할 때에는 매월 또는 매분기와 같이 시간을 정해서 특정 비율을 매도하거나 특정 가격을 정해서 매도하는 것과 같이 본인만의 방법을 정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한 번에 매도하지는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도의 이유는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자산 매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은퇴 자금이건 주택 구매 자금이건 원하는 삶을 위해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산을 매도해서 훌륭하게 소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돈은 언제나 더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더 많은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빨리 그냥 계속 사라는 저자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계속 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심플한 투자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흑수저도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저스트 킵 바잉 책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북선프리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